신생아 때 아이 키우는 것 중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손발톱 자르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손도 너무 작은데 그 손가락이 가만히 있질 않죠. 힘을 주는 것도 좀 어렵고 그리고 손톱 발톱도 왜 이렇게 얇아? 그거 못 잘라가지고 이만하게 길러가지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또 안 자르면 자기 흉터내니까 그러니까요. 잘 잘라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손발톱 관리에 대해서 되게 알게 모르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잘못 자르면은 이제 피도 나고 밖으로 휘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막 이렇게 살로 파고드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보호자분들이 그걸 보고 우리 애 발톱 이상하게 나는데 내성 발톱 아니에요? 괜찮을 걸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 내성 발톱은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거죠. 저도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그 치료 과정을 보니까 정말 다 잘라버리고 좀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또 보시니까 더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아이들도 내성 발톱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나요? 네,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내성 발톱이 더 잘 생깁니다. 네, 그래서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손발톱 케어에 대해서 따로 보호자 가이드라인이 있을 정도로 이제 흔하게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아이들 내성 발톱은 성인의 내성 발톱과 좀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같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왜 더 잘 생기냐 하면은 손발톱이 얇잖아요. 진짜 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잘 휘어지고 더 잘 부러지는 거고요. 영양 부족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더 잘 부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이 이게 파고들면은 발톱이 단단해가지고 이제 그 염증도 더 잘 생기고 데미지가 큰데 아이들은 또 데미지가 별로 없어요. 얇다 보니까.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 손등, 발등 보시면 통통하죠. 네, 손가락도 엄청 통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묻히기 쉬워요. 이제 손톱이 잘 자라다가 위로 올라가거나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커가면서 젖살도 빠지고 아이들이 좀 손발톱이 단단해지면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어린 아이들에게서 내성발톱을 케어를 잘못해줬다고 이게 성인 내성발톱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손발톱이 파고드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만성으로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성인까지 가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도 아기 때 이제 아이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엔 정말 종이장처럼 얇고 그리고 모양도 되게 이상하죠?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좀 크니까 손발톱 모양도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약간 단단해진 느낌도 좀 있고 그러니까 자르기도 조금 더 편해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아주 어린 아이들 경우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뒤집기를 하면서 뒤집기를 하면 발끝으로 막 애들이 가잖아요. 그리고 걸을 때도 까치발 같은 것도 잘 들고 막 어떤 애들은 발톱으로 막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서 발톱도 많이 부러지고 감염이 돼서 뭐 진료를 보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부러지고 많은 애들이 많고 이렇게 염증까지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생활 습관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생활 습관 좀 예방 차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발톱 자르기죠. 짧게 자르면 무조건 안 됩니다. 그죠? 짧게 자르면 안 돼? 네. 선이 보일 정도, 흰 선이 보일 흰 선이 정도. 보여야 돼? 그 정도로 잘라야 되고. 근데 그러면 진짜 자주 잘라줘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일자로 잘라주셔야 되세요. 네, 일자로 자르면은 양 끝에 뾰족한 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쪽 부분은 트리머를 이용해서 뭐 갈아주셔도 되고요. 가위로 자르는 건 가위가 신생아들은 조금 더 나았더라고요. 손톱깎이는 이게 살도 같이 찝히는 경우가 있어서. 두 번째는 발가락을 조이는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양말 같은 거 타이즈 단단한 거 이런 거 신기는 거나 아니면은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구두를 고집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좀 더 잘 생기고요. 그러니까 여름에 크록스를 신었는데 양말 없이 신으니까 이게 발이 앞으로 계속 쏠리잖아요. 맞아요.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발톱이 이렇게 계속 뒤집히거나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패션 테러리스트긴 하지만 양말을 신고 크록스를 신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죠. 아니면 자기 사이즈에 맞는 거를 신기거나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은 사실 이게 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이렇게 막 자르다가 애가 확 움직였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짧게 자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으로 파고들 수 있거든요. 어차피 손발톱은 계속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이 발톱과 살 사이에 염증만 안 생기게끔 케어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건 2차 감염이 생기는 거고요. 2차 감염이 안 생기려면 청결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자주 발을 씻겨줘야 되고 비누칠을 자주 해주시고 목욕시킬 때 아니면 발을 한 따뜻한 물에다가 20분 정도 담가 놓으면 이 손톱 조직이 좀 말랑말랑해지거든요. 말랑말랑해진 발톱을 양끝을 약간 펴주는 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케어해 주시는 것만 신경 써주시면 되고 어쨌든 발톱이 자라날 때까지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언제 그러면 병원에 와야 되냐? 그러니까. 염증이 생긴 경우죠. 염증이 생긴 경우는 그쪽 부분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애기가 만지면 아프게 되고요. 더 놔두게 되면 고름도 생겨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항생제도 먹고 아니면 바르는 항생제를 처방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 경우는 병원 진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들 손발톱이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엄청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몇몇 아이들은 되게 손발톱 자르는 거 싫어해가지고 부모도 항상 언제 잘라야지 하고 숙제처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